네. 이번에는 그 4학년 학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숙제를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숙제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숙제를 하라고 하면 막 울고불고 해서 엄마가 막 컨트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숙제란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매일매일 신랑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 아닌가요? 숙제해라 다 했냐? 언제까지 할 거냐? 근데 뭐 민기적 되다가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막 짜증내고 예, 엄청 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예, 상황인 거죠. 그래도 숙제는 원래 미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제는 원래 미뤘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늦게라도 다들 이렇게 조금씩은 하는데, 이렇게 울고불고 할 정도다. 그럼 부모가 사실 난감하죠. 이걸 뭐 앉혀놓고 막 시킬 수도 없고, 엄마가 대신할 수도 없고, 네,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현재는 과거를 반영하잖아요. 4학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부모가 하라고 해야 되고 거기에 반응이 울고 불고 해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 규칙, 약속을 지키는 거, 자기 생활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전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숙제만 그래요. 그런 애들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너 양치질 안 하니? 뭐 밥 먹어라. 뭐 해라. 다 엄마가 체크 안 하면 아무것도 정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의 일을 부모가 대신해줘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아니, 숙제는 누구 일이에요? 아이 일이죠. 기본생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되게 루틴한 일을 만들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에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몇 가지, 그건 다 네가 알아서 하는 일이야. 네 일이야. 네 업무야. 회사로 얘기하자면 그게 돼야 되는데, 뭐 방학 때 아유 그냥 놀게 놔둬요. 뭐 그랬다가 또 학교 가면 그래 학교다. 이렇게 되게 루틴한 일이 정말 생활 습관, 우리가 생활 습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의식 전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의식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미루게 되고 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루틴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누구 책임으로? 본인 책임으로, 아이 책임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본 생활 규칙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형성이 안 돼 있다? 4학년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1, 2, 3학년처럼 부모가 처음부터 같이 함께 정확한 룰을 가지고 약속을 잘 지키면서 조금씩 정말 안 되는 영역에선 보상도 주고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정확하게 그것을 자기의 근육과 세포에 딱 습관으로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의 경험이 이 친구는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애쓰셨겠지만 사실은 그걸 자꾸 부모가 이끌고 하던지,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너무 의존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던지. 어쨌든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를 좀 보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아이가 ADHD야.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어려워. 뭐 충동성 조절이 잘 안 돼. 감정 조절에 너무 지나치게 연령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겠죠.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는 그 부분이 역할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요. 아무튼 4학년이나 된 학생을 사실 좀 잘못된 습관을 바로 고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괜찮은 팁이 있다면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아주 조금 이제 다 모든 습관을 형성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숙제만 하자면 부모님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언제가 얘가 가장 일상의 컨디션이 제일 좋은지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이 친구하고 합의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숙제를 할 건지. 그러니까 난 한 번에 30분, 야 30분 나 같으면 다 하고 놀겠다. 이건 부모 생각. 나는 10분 이상 앉아 있는 거 힘들어. 그럼 뭐 10분씩 쪼개서. 그래서 몇 시까지? 만약 6시 이전까지는 다 끝냈다는 걸 확인하고, 만일 그때 안 끝냈으면 6시부터 딱 앉아서 끝날 때까지 해서 우리 완료하자.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그 아이의 욕구와 상태와 이런 걸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부모가 항상 점검하는 시스템을 초기에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것은 자꾸 부모가 알람처럼 해야지. 그러면 하던 4학년은 이제 자기의 현재의 행동 상태와 상관없이 자아가 되게 커진. 왜 자꾸 간섭해? 왜 자꾸 개입해?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말해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쪽집게처럼 딱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고 딱 하루에 한 번 점검 시간. 그때만 보고 있으면 저거 또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해도 잔소리와 개입을 멈추고 존중하면서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지는지 자기도 그 약속의 영향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그건 정말 일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하는 거. 근데 잔소리가 아닌 형태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숙제했니? 이렇게라고 물어봐야 될지. 아니. 처음에 합의할 때 만일에 6시까지 우리는 숙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일정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6시에 한 번만 딱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6시 안 했어.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엄마 앞에서. 그럼 먼저 합의를 해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숙제 너는 뭐 언제가 좋니?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하고 딱 그 시간이 되면, 6시네 정도만 해서 확인만 해봐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루틴한 일들은요, 항상 우리가 규칙이잖아. 내 마음속의 규칙. 근데 내 마음속의 규칙 못 설정하니까 어때요? 함께 규칙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죠? 점검 시스템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다면 걔가 몇 번이라도 잘했어.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보상 시스템도 중요하고 인정. 인정. 그것이 얘의 동기를 계속 이제 키울 테니까.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